이전 소설들하고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나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.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. 이 소설은 혼자 쓴 게 아니라서 그래요. 그래서 한강이 한강을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.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? 광주가 같이 쓴 소설이잖아요. 저는 이거는 작가에게 결례가 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뭐 실제로도 많은 그 증언들을 읽고 쓴 소설이기도 하지만 광주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, 뭐 그런 컨텍스트라고 하잖아요. 그런 맥락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낸 성과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표현에 지금도 저 스스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. 애도에는 뭐 사적인 애도도 있고 공적인 애도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공적인 애도입니다만 사적인 애도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. 제가 애도에 대한 책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건 뭐냐면 애도는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. 아까 트라우마의 단계랑 별개입니다. 세 단계인데 누군가를 잘 보내려면 그 사람이 죽었거나 떠났거나 했다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진실을 아는 겁니다. 뭐 연애 같은 거라면 나를 왜 찾지? 이걸 알아야지 뭐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. 사람이 죽었다. 왜 죽었지? 어떻게 죽었지?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.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드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.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이라는 소설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9.11 테러 때 아빠가 죽은 아이예요. 한 10살 정도 되나 그런 아이인데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몰라요. 빌딩에서 죽었는데 뭐 무너져서 죽었는지 불에 타서 죽었는지 질식해서 죽었는지 뛰어내려서 죽었는지 모릅니다. 그걸 계속 궁금해하고 찾아 헤매요. 진실을. 그래서 누가 만나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아빠의 죽음의 진실을 알려고 하냐, 힘들 텐데 알면.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그래야만 상상을 멈출 수 있어요. 이렇게 얘기해요. 진실을 아는 건 고통스럽죠. 근데 모르면은 계속 그 상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. 이렇게 죽었을까? 저렇게 죽었을까? 실제로 그 소년이 그래요. 그 단계를 거쳐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. 치유의 단계. 치유는 어떻게 하는 거냐? 애도를 위한 치유는 뭐 프로이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공통된 요점은 그겁니다. 억누르면 안 된다. 발산해서 바닥이 나도록 해야 된다. 이겁니다. 그립고 막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.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옆에서 도와주죠. 그만 잊어라. 뭐 또 그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. 근데 오히려 울지 마가 아니고 울어라고 해야 되고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올 때까지 울어야 되고 그만 얘기해가 아니고 더 재밌는 얘기하자 딴 얘기하자가 아니고 늘 똑같은 얘기를 해도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줘야 돼요. 리얼리티 테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현실성 검사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진짜 현실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생겨난 가짜인가 이걸 구별하는 테스트인데요. 애도 작업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테스트에서 계속 허구를 사실로 믿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단계가 지나가면은 사실을 받아들이게 돼요. 그게 애도 작업이 끝나는 거죠. 이 공적 애도를 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지 이런 거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. 그게 문학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. 그죠? 이 소설 읽으면 너무 아프잖아요. 힘들잖아요.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다른 데 쓴 표현이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죽음을 계속 살아있게 할 수는 있다. 이런 게. 우리는 뭐 이런 문학을 생각하면 추모관, 기념관 이런 거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현장 보정 같은 거예요. 그 노란 테이프 이렇게 쳐놓는 것처럼. 펼치면 아직도 찔리고 있고 아직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이런 소설을 봐야만 저 분열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게 애도 문학의 역할, 공적 애도를 완수하기 위해서. 근데 이거는 끝이 없어요.
상상도 못했던 일이 얼마 전에 벌어졌잖아요. 그죠? 또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. 그럼 이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. 제 식대로 표현하자면은 이런 말을 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. 제 식대로 말하면 이건 영구애도론 같은 제가 만들어본 말이에요.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야 돼. 그냥 과정으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이 애도는 내전이 계속되는 한에서는. 소설에도 저런 표현이 있죠. 광주가 수없이 되태어나 살해되었다. 그리고 피투성이로 다시 재건되었다. 광주는 보통 명사예요. 이제는. 그러니까 그게 뭐 광주가 아니라 광주 사건에 대한 왜곡과 희생자들에 대한 뭐 모욕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저 일종의 내전 상태 때문에 계속 벌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 애도를 해야 되는 거죠. 정치적인 애도를. 저는 지난 10년 동안 소년이 온다고 한 일이 이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